아무튼 이어서 진행해 봅시다. 기억나나요? 앞에 내용 단어가 6개가 출몰을 했는데 뭐 그 친구들은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지금 실습이니까 실습 내용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새로운 목표가 들어왔을 때 일단은 유전에 잘 돌아가는 거 복붙을 해서 들고 온 다음에 새로운 목표에 걸맞는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를 하고 그거에 걸맞는 적절한 덧셈 뺄셈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수식들을 고쳐 적어가면서 지금 새로운 목표에 적합한 코드,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까지 해봤고 그 다음 세 번째 목표를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Eastern Good Manor Country라는 이름의 미국식 영어라서 country를 썼어요. 아무튼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보고 그 친구를 호출해서 실행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나이를 입력받을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나이 차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차가 0이냐 그럼 동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 차가 음수면 사용자가 프로그램보다 나이가 어린 게 됩니다. 현재 코드상으로는. 양수면 사용자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유교 사상에 걸맞는 적절한 인사말들 중에 현재 나이 차에 적합한 하나만 출력을 하는 그런 느낌의 내용물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복붙을 써서 저랑 같이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위에 있는 나이 차 있잖아요. 이 친구를 역시나 복사해서 복붙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려는 함수, 이번에 새로 적으려는 함수는 Eastern Good Manor Country예요. 라는 이름으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현재 목표상으로는 사용자로부터 나이를 입력받고 프로그램 나이랑 빼서 나이 차를 구하는 것까지는 이전과 동등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 나이 차를 갖고 항상 동일한 메시지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이 차에 담겨있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들 중에 하나를 출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담겨 있냐에 따라서 조금 더 정밀하게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뭐가 튀어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프린트하고 어떤 거는 프린트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while문과 유사한 느낌의 새로운 문장인 파이썬의 if문을 한번 같이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연하면 반말, 동갑이면 반갑, 운, 인사, 연상이면 존대 같은 느낌으로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3개의 문장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3 문장 중에 적절한 하나만 실행할 수 있도록 if문을 써서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연하면 반말을 한다. my age가 더 크면 연하인 거죠. 따라서 차가 음수면 반말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먼저 한번 구성해 볼게요. 그래서 while문 적을 때랑 비슷해요. if로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C랑 똑같아요. 근데 C랑 다르게 if 뒤에 이제 수식을 하나를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정확히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에 해당하는 뭐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을 조건식이라는 친구를 적게 됩니다. while문 적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연하면 내용물을 실행한다와 같이 if문의 첫 줄을 적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차가 0보다 작으면과 같이 콜론을 찍어서 엔터를 쳐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if문의 첫 줄을 완성하고 엔터를 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마 우리가 if문 내용물을 적을 거다라고 이 친구들이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커서 보시면 자동으로 들여쓰기 미리 해놓고 깜빡깜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반말을 하기 위한 실행하면 반말을 프린트하는 문장을 적고 엔터키를 쳐주시면 목표 달성이에요. 형이라고 불러라 와 같이 적절한 유교 사상에 적합한 적절한 인사 메시지를 출력하는 문장을 적고 이 if문 구성을 끝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연하면 반말하고 동갑이면 반갑게 인사하고 등등등 밑에 있는 두 가지 케이스는
이 if문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대신에 수식만 다르게 적어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줄을 복사해서 3배로 뻥튀기를 시키고 if문 첫 줄에 있는 수식을 이 동갑이면 여러분 이미 본 적 있죠? 여기서 는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 는을 쓰죠. 좌항 계산한 결과값과 우항 계산한 결과값이 동등하냐를 재기 위한 연산자잖아요. C에서도 마찬가지로 썼었고 아무튼 차가 0이면 반가운 인사를 하면 됩니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의 인성에 걸맞는 동갑한테 할 만한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문장을 구성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연상이면 부등호 뒤집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깍듯하게 형님하고 느낌표까지 출력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Eastern Good Manner Country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작성이 끝이 나게 돼요. 그럼 이제 F5를 누르면 Eastern Good Manner Country를 호출하도록 이 함수 이름 복사해서 루언 내용물만 고쳐주면 F5 눌러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는 특별히 오류 날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실행하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5살 형이라고 불러라. 잠깐만 저거 안 지웠군요. 저 문장 지우면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런 해볼게요. 그래서 38살 동갑이네 반갑. 마지막으로 256살 하면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불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동일한 문장을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 값이 어떻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고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어쩔 때는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구성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용자가 뭐를 입력하든 간에 항상 그 프린트 어쩌고 엔터라고 적어놓은 3개의 문장들 중에 딱 하나만 실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 얼마든지 간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수학 시간에 이미 배웠죠? 고등학교 때. 두 수는 같거나 아니면 한쪽이 더 작다, 한쪽이 더 크다. 그 3가지 케이스들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if문을 적어서 목표를 달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늦었지만 지울게요 지금. 자, 여기까지 하면 대충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거까지 하면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맨 밑에 깔려있는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단순하게 저 위에 지금 적어놓은 함수 정의 3개들 중에 이번에는 Eastern Good Manner Country 호출하면 끝나와 같이 문장 한 줄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원을 호출하면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함수를 호출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사용자가 고르면 그 1이면 인사, 2이면 나이차와 같이 사용자가 고른 거에 적합한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해요. 그게 끝나면 다시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이 과정을 총 3번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입력받고 3번째 함수 호출까지 끝나면 이제 더 실행하시려면 정식 버전을 구매해 주세요 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출력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느낌의 흐름을 같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만 연습하면 최종 목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지금 한 줄짜리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짝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원 내용물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동일한 내용을 3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반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 while문을 쓸 수 있다는 걸 배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while문 내용물을 딱 3번 반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를 해주면 목표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걸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일종의 목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목숨이 3개로 스타트를 하고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 느낌으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처음에는 목숨 3개, 목숨이 남아 있는 동안 물어보고 적절한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고 목숨 1 차감하도록 구성하면 대충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실행되도록 각각의 문장들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3을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값을 하나를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 도입을 해서 변수 이름으로서 써보도록 할게요. 뭐 직관적인 이름 life를 쓰도록 합시다. life는 처음에 3으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목숨이 남아있는 동안이니까 while하고 life가 0보다 크면 콜론 하고 엔터를 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은 그냥 인풋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로 보여주기도 해야 되니까 전체 소위 말하는 메뉴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살짝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3 아마도 복붙 할 수 못하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은 프롬프트로 보여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사용자가 이 출력된 세 줄을 보고 1 또는 2 또는 3을 아마도 입력할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사용자가 이번에 1을 입력했냐 2 입력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아마도 if문을 쓰게 되겠죠. 그렇게 구성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번에 뭐를 입력했냐를 역시나 새로운 이름, 뭐 여기서는 초이스 정도로 갈게요. 초이스는 인풋해서 선택하세요. 와 같이 프롬프트 보여줘서 결과를 담도록 구성하면 깔끔하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하세요 보여주고 사용자가 1 엔터 또는 2 엔터 또는 3 엔터를 쳤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그러면 이제 이번에 1 엔터 친 게 맞냐? 그렇다면 함수 인사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도록 구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if문 일단 뭐 복붙 해올 수도 있겠지만 별거 없으니까 적어보도록 합시다. 초이스는 1 하면 안 되겠죠. 사용자가 1 한 글자를 적고 엔터를 쳤을 때 인사를 호출하도록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초이스에 담겨있는 1 한 글자를 그에 대한 숫자값 1을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가 1 한 글자 적고 엔터키 쳤냐를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게 1 한 글자짜리랑 동등하냐? 얼마든지 넣는 연산자를 써서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C에서는 여러분 그 string.h라든가 해서 strcmp라는 함수를 써봤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가능해요. 편합니다. 아무튼 1 엔터 친 게 맞다면 우리는 인사 한번 호출해주면 됩니다. 우리 서비스 그게 끝이에요. 이거 이제 3번 복붙해서 2면 3이면 등등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살짝 우리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 하나를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일단 나이차까지는 그래. 직접 우리가 키보드로 적을 수 있다 칩시다. 저도 막 오타 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턴 굿 매너 컨트리라는 엄청 긴 이름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기는 너무 귀찮고 그 이름은 이미 요 위에 있는 함수 정의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Shift 2에서 대문자,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의 첫 글자에 해당하는 글자 정도를 적으시고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적을 수 있는 이름들 중에 대문자 2로 시작하는 이름부터 해서 목록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 우리가 정한 이스턴 굿 매너 컨트리라는 이름이 보일 거예요. 돋보기님을 써볼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 정도만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 목록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살표 키를 써서 마치 우리 타임점 슬립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들 중에 하나를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한 글자만 적고 진행하면 막 다른 것도 막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스트 정도까지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아마 얘랑 겹치는 이름 다른 게 별로 없을 테니까 바로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화살표로 고르시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엔터키 치면 수식을 완성하고 다시 엔터키 쳐서 문장까지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용자가 뭘 입력했냐에 따라서 세 함수들 중에 하나를 호출해주는 부분까지 끝이 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서비스 제공이 끝났어요. 따라서 맨 처음에 3이 담겨있을 거기다가 이제는 라이프를 하나를 빼서 다시 담아주는 문장만 가장 마지막에 실행해 주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life는 life 빼기 1 해서 다시 담도록 뺄셈식이 포함된 문장을 적고 엔터키 쳐주면 while문의 구성이 끝나고 그렇게 뺄셈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제 더 이상 life가 남아있지 않는 순간이 오면 이 전체 while문의 실행이 끝날 것이고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여기는 while문의 내용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while문 실행이 끝나면 다시 말하면 3번의 서비스가 전부 끝나면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메시지 하나 출력해야 이 프로그램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들여쓰기를 하나를 빼줘야 돼요. 위에 적혀있는 저 길다란 while문의 다음 문장이 되도록 새로운 문장 하나를 함수적인 내용물로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 더 호출해 보시려면 정식 버전을 구매해 주세요. 와 같은 적절한 종료 메시지를 마지막에 프린트를 하고 끝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업그레이드된 1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 구성이 끝나요. F5 누르면 바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하면 자, 인사 선택하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아이고, 마스터이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 내용물 실행 끝나면 if문의 실행이 끝나고 따라서 while문 다시 내용물 실행을 시작해서 다시 한번 메뉴를 보여주고 이번엔 나이차 해볼게요. 38살 다음에 동방예의지국 나이를 입력하세요. 뭐 500살 하면 형님이라고 말하고 잠깐만 라이프는 3이고 저 또 이 지웠어야 되는지 안 지웠어요. 여러분은 아마 잘 될 겁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동방예의지국 호출한 건 미스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3번까지 진행하면 while문 내용물 실행 끝나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이 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럭저럭 할만하죠. 정리하면 최종 목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갑자기 막 신기한 것들 막 등장했는데 일단 input이라는 함수가 파이썬 동네엔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바깥 컴퓨터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게 뭐다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프롬프트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함수 출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아무튼 나올 텐데 이 친구는 키보드 입력을 받아와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자들이 튀어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nt 괄호 열고 닫고 str 괄호 열고 닫고를 써봤습니다. 일단 int랑 str은 함수 이름은 아니기는 해요. 쟤네들은 일단 엄밀히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서 마치 함수인 것처럼 함수 주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t 열고 닫고 하면 괄호 안에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이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에 대한 숫자 또는 이 숫자에 대한 글자들 표현을 얻고 싶을 때 이런 느낌의 수식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f문 while문이랑 비슷한 친구고 while문이 들여쓰기 한 내용물 문장들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실행하고 싶을 때 적는 친구였다면 이 if문은 내용물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실행하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위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사용자가 1하고 엔터를 쳤다면 이 if문의 내용물 문장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1하고 엔터 쳤다면 이 if문의 내용물 문장, 이 if문의 내용물 문장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사를 선택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일단 여긴 지금 if문이 총 3개가 적혀 있는 거고 각각 내용물을 1번, 0번, 0번 호출한 셈이 됩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동일한 프로그램 F5 눌러서 실행했을 때 꺼져 이런 식으로 적었다 치면 새 함수 중에 아무것도 호출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1 입력한 것도 아니고 2 입력한 것도 아니고 3 입력한 것도 아니니까 각각 0번 내용물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무 서비스도 제공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라이프만 날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꺼져 500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것만 3번 입력하면 체험판이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가 이 부분이고 아마 여러분이 이미 배운 내용일 거예요. 자, 일단 실습이니까 대충 이 정도 써봤다 기억에만 남겨두고 다음 이후 시간에 얘네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두고 바로 오늘의 최종 목표로 돌입을 해봅시다. 자, 오늘 최종 목표 제목은 프로그래밍 시작하면 누구나 이맘때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그리기 3종 세트입니다. 부제는 너비에 신경 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읽어라라는 부제를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 이 첫 번째 버전을 먼저 만들 겁니다.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5 엔터 치면 너비가 5인 삼각형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절한 종료 메시지를 출력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목표 달성입니다. 괜찮아요? 삼각형 맞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느낌이죠, 지금? 얘가 완성됐으면 얘를 살짝 고치면 두 번째 버전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럴싸한 이등변 삼각형, 너비가 이제 5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뭐 이걸로 치면 너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5하고 엔터 치면 동등한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아까랑 다른 삼각형을 출력하고 종료 메시지 출력하면 돼요. 이젠 더 이상 삼각형도 아니에요. 마름모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5에 엔터 치면 이거 이제 일종의 변의 길이가 5가 되는 거죠. 인 다이아몬드 모양 마름모를 그리고 종료 메시지를 출력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 먼저 도전해 보시고 그걸 살짝 고쳐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마도 수식을 고치거나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거나와 같은 느낌으로 다음 버전을 완성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두고 자, 오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성공이에요. 물론 이제 3하고 엔터 쳤는데 항상 너비가 5인 삼각형 출력하도록 하면 그거는 5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진 마시고 사용자가 3 엔터 치면 너비가 3인 거 출력하고 등등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얘는 단순하게 복분만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너비가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여러분이 수학적인 고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는 뭐 종이랑 펜을 꺼내서 만약에 사용자가 N하고 엔터를 쳤다면 나는 총 몇 줄을 출력해야 되고 각각의 줄에는 별을 몇 개 또는 띄어쓰기를 몇 번 앞에다 해줘야 되는 거냐에 대한 데이터들, 숫자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짚어본 다음에 계산하면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숫자, 별 3개, 별 5개와 같은 글자들이 튀어나오도록 수식을 적을 수만 있다면 그걸 프린트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반복적으로 프린트를 해야겠죠. 아무튼 자, 이 최종 목표는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만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다면 아무 때나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 조금만 더 진행하고 앞에 슬라이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첫 번째 버전 먼저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된다 싶으면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아마도 잘 안 될 겁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분인데 제가 적당한 타이밍마다 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너 더워서 이제 어렵겠다 하면 조금만 존버하다가 조금 이따 저랑 같이 첫 번째 단계 진행하고 그걸 살짝 고쳐서 두 번째 단계 돌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버전 마름모만 잘 그릴 수 있다면 최종 목표는 성공이에요. 마름모 그리는데 성공했다면 느낀 점을 적으시면 이번 한 주 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뭐 검사 같은 거 할 생각은 없으니까 뭐 노래 불러드린다는 거 하지 않으니까 각자 진행하고 됐다 싶으면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버전 지금 여러분 코드 일단 잠깐 내비두고 같이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예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죠. 뭐 가지고. 그래서 new 파일 컨트롤 N 하면 열 수 있어요. 뭐 def 함수 정의할 수 있겠죠. 트라이앵글 해갖고 일단 내용물 이따 적을게요. 내용물 적기 하고
맨 마지막에 위에서 내용물 구성해둔 트라이앵글을 호출한다에 해당하는 수식 적고 엔터 쳐서 문장 완성하면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은 구성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저장을 해둘게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내용물 채울 건데 일단은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로부터 너비 입력받기, 그 다음에 너비에 맞는 출력하고 적절한 종료 메시지 출력 하면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쉬운 거는 미리 해두죠. 뭐 너비 입력받기, 너비는 영어로 with죠. 는 input 너비를 입력하세요.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죠?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하고 with는 글자들로 들어왔었으니까 그에 대한 너비를 숫자 개념으로 써야 되니까 두 번째 문장까지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비에 맞는 출력하고 적절한 종료 메시지는 짠 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이제 자 with에 O가 담겨 있을 때 짠딴딴딴땅 5번 별을 하나 둘 셋 넷 5개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이 부분에 집어넣기만 하면 목표 달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수학적인 고찰을 해보고 올게요. 자, 이제 with가 5일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5줄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예시 다시 볼게요. 사용자가 5하고 엔터 쳤다면 with에는 숫자값 5가 담겨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건 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총 5줄을 출력을 해야 되고 첫 번째 줄은 별 1개, 두 번째 줄은 별 2개, 3개, 4개, 5개를 출력할 수 있다면 끝나요. 별 6개짜리는 출력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총 5줄을 출력을 할 건데 줄 번호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별 수는 처음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예요. 맞죠? 따라서 우리는 이 줄 번호 지금 한 줄을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줄이 몇 번째 줄이냐라는 데이터를 담아놓고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손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담기 위한 적절한 이름을 뭐 row 정도로 해두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반복 흐름을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자, 주석은 역시나 저만 칠게요. 처음에는 1번째 줄 출력해야 함. 따라서 wow에다가 1을 담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줄이 1번째 줄이라면 너비가 5일 때 마지막 줄은 5번째 줄이 되는 거죠. 따라서 wow 값이 5일 때까지는 내용물을 실행하는 반복 흐름을 구성해야 돼요. 6이면 더 이상 실행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while문을 줬고 wow가 with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요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연산자 써본 적 있죠? 작거나 같다면 이걸 모르겠다라면 뭐 with 마이너스 같이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내용물로서는 row 번째 줄 출력하는 문장을 적을 수 있으면 되고 방금 끝났으니 다음 줄 출력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 줄 출력 준비는 방금 1번째 줄을 출력했다면 2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는 거니까 이전에 본 것과 유사한 느낌의 덧셈식을 섞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실질적으로 row 번째 줄을 출력하기 위한 부분만 구성하면 돼요. 일단 출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프린트에 대한 호출식, 함수 호출식을 구성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row 값이 1이면 계산 결과 값이 별 하나, 한 글자가 나오는, row 값이 5면 별 5개로 구성된 5글자짜리 글자들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만 있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거는 인터랙티브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별 더하기 3 하면 오류 났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되죠. 별 더하기 별은 되죠. 그 다음에 별 더하기 별이 된다면 당연히
별도 될 겁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동넷은 이게 가능해요. 곱셈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값이 저거를 5번 영거푸 적은 거랑 동등한 값이 튀어나오도록 곱셈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개자식들이죠. 이거 C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파이썬에서는 이게 가능하고 다행히도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목표를 깔끔하게 수식 하나로 끝장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로우 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고 별을 로우 개를 일렬로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출력을 하되 별을 로우 개만큼 출력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살짝 주의해야 될 게 저는 지금 맨 윗줄, 첫 번째 줄을 1번째 줄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1개를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줄을 예를 들어 0번째 줄로 간주했다면 로우를 곱하는 게 아니라 로우 더하기 1을 곱해줘야 되겠죠? 로우가 0일 때 별 1개, 1일 때 별 2개 같은 느낌이 될 거니까요. 따라서 여기 적혀있는 Y문 첫 줄의 수식도 부등호를 조금 다르게 적어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행해서 뭐 필요하다면 이 트라이앵글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 치면 너비 5 하고 엔터 치면 우리 슬라이드에 보였던 느낌의 직각 이등변삼각형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행히도 한 방에 이쁘게 나왔어요. 자, 도움이 필요하다. 나 이거 잘 안 된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잘 됩니까, 님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버전 코드를 살짝 고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두 번째 버전에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버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실행 흐름은 아까랑 비슷해요. 데이터 준비하고 만약에 5 엔터 쳤다면 5줄을 출력하고 5줄 출력이 끝나면 적절한 종료 메시지 출력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각각의 줄을 로우 번째 줄을 출력할 때 아까 전에는 별을 로우게 출력하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린트 호출식 괄호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전과 다른 수식을 적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수식만 고치고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지금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저처럼 메모장이나 엑셀 같은 거 켜서 로우가 1일 때 저 내용물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수식을 적어야 되냐, 뭐를 몇 개 출력하면 되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너비가 5고 로우가 1이면 띄어쓰기는 4번, 별은 하나를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별 몇 개만 갖고 끝나지 않아요. 이 별을 이 위치에 하나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출력하다 보니까 이 줄에는 현재 띄어쓰기를 4번 출력하고 별 하나를 출력하고 있어요. 밑에는 띄어쓰기 3개, 별 3개, 2개, 5개, 하나 7개, 0개, 9개 출력하면 됩니다. 이건 너비가 5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생각해보면 너비가 3일 때는 첫 번째 줄에 띄어쓰기를 이제 더 이상 4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2번만 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출력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로우가 얼마고 위즈가 얼마일 때 적절한 띄어쓰기 횟수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곱셈식으로 띄어쓰기 그 횟수번 더하기 별 그 횟수번과 같이 수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프린트 호출식 적고 엔터 쳐서 문장을 완성하면 그 한 줄만 고치면 목표 달성이에요. 다음 주일 것 같다. 다음 주에 과제를 출제하고 그거를 추석 끝날 때까지로 기한을 잡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우리 수업의 첫 번째 과제.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표 하나 만들어서 추이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너비가 5일 때는 지금 띄어쓰기를 4번 하고 별을 한 번 출력해요. 띄어쓰기 횟수는 4하고 별은 1입니다. 다음에 띄어쓰기 횟수 3회에 지금 하나 덜 띄어쓰기 했죠. 다음에 별은 3개가 됩니다. 2개, 띄어쓰기는 1개, 0개까지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1, 3, 5, 7, 9입니다. 지금 보면 딱 느낌이 오죠? 자, 별 숫자는 로우에 종속되는 1차식으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거죠. 1일 때 1, 2일 때 3, 3일 때 5 등등이 나오는 1차식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는 뭐 우리 이미 초중고 우리 수능 볼 때 봤듯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2씩 증가하고 초기값
로가 1일 때 1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그 y절편, x절편 같은 거 기억나죠? 자, 띄어쓰기 횟수 같은 경우는 위즈가 5일 때는 첫 번째 줄은 4예요. 위즈가 3일 때는 첫 번째 줄은 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사실은 로우만 가지고는 확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줄이 1번째 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이 0번째 줄이면 예를 들면 플러스 1 같은 걸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이제는 별만 갖고 메시지를 구성하면 안 돼요. 띄어쓰기 글자를 A번, 그 다음에 더하기 별을 B번과 같은 느낌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A에 들어갈 수식, B에 들어갈 수식은 방금 엑셀에서 확인했듯이 괄호를 쳐야겠죠. 위즈 빼기 로. 별은 위즈는 관련 없고 항상 맨 위에는 별 하나니까 2 곱하기 5 빼기 1 같이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만 바꾸면, 그러니까 매 줄마다 어떤 글자들을 출력할 거냐를 결정짓는 이 수식만 바꾸면, 이거 실행하면 두 번째 버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너비는 5하고 엔터 치면 예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트라이앵글 해볼까요? 너비는 10 하면 예쁘게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 버전을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삼각형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너비를 입력하세요. 5하고 엔터 치면 이젠 더 이상 5줄을 출력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9줄을 출력할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5하고 엔터 쳤을 때 5줄이랑 여기서 5하고 엔터 쳤을 때 첫 5줄이 동등한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세 번째 버전은 여기까지 5번 출력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5 빼기 1번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while문 하나를 구성해서 반복 흐름 하나를 구성해서 이걸 완성했잖아요. 이거 전체를 복붙을 일단 해오면 이 마름모에 예를 들면 북반구를 출력을 하는 걸 끝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금 이 남은 남반구에 해당하는 위즈 마이너스 1줄 어치를 출력하는 또 다른 while문을 적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번에는 while문을 하나를 더 적을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너비가 5일 때 row가 1번째 줄이라면 띄어쓰기를 4번 하고 별을 1번 출력하는 코드가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비가 5일 때 별을 9번 출력할 수 있는 코드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 놓고 생각해 보면, 자, 별 9번 출력한 다음에는 1번 7번, 2번 5번, 3번 3번, 4번 1번을 출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즈가 5일 때. 근데 우리는 이미 row 값을 1로 놓고 실행하면 띄어쓰기 4번에 별 1번을 출력할 수 있는 문장을 이미 적어놨어요. 따라서 자, row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출력하고 첫 while문 실행이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번 while문은 여기서 row 값을 4로 주고 3으로 주고 2로 놓고 1로 놓고 동일한 문장을 실행하면 이때 row 값이 1일 테니까 이때랑 동등한 출력을 해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while문은 row 값을 4, 3, 2, 1 매번 반복할 때마다 그 숫자가 되도록 반복 흐름을 구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ow 값이 0이 되면 반복을 중단하도록 while문의 첫 줄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거를 힌트를 놓고 코드로 돌아가서 진행을 해볼게요. 괜찮아요? 우린 지금 이미 마름모 출력하는 코드 절반을 완성한 거예요. 여긴 지금 북반구를 출력하기 위한 코드가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랑 유사한 느낌으로 또 다른 while문 덩어리를 복붙을 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처음에 1번째 줄 출력해야 되고 매번 출력할 때마다 row 값 1 더하고 등등이 다 완성되어 있는 이 정도 덩어리를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2배 뻥튀기를 시켜봅시다. 자, 이건 저만 할게요. 그냥 단순히 뻥튀기만 시켜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일종의 삼각형 두 개가 합체된 것 같은 느낌으로 출력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Y문의 목표는 매번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문장을 실행해요. 대신에 이번에는 매번 반복할 때마다 로 값이 1, 2, 3, 4, 5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4로 스타트를 해서 4, 3, 2, 1까지 내용을 실행하고 0 되면서 Y문 전체 실행을 끝내도록 구성하기만 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토대로 한번 봅시다. 로 값을 처음에 1이 아니라 4로 주면 될 거예요. 첫 줄이 1일 때, 그 다음에 조건식은 0보다 큰 동안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마지막 1번째 줄, 그러니까 로가 1에 해당하는 것만 출력하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이요. 그 다음에 5번째 줄 출력하고 그 다음은 숫자를 1씩 빼주도록 구성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4일 때 스타트하고 3, 2, 1, 0 되면서 전체 실행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럼 맨 밑에 깔려있는 짠 출력하고 끝이 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이거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F4 눌러서 실행하면 삼각형의 너비 마름모긴 하지만 O하고 엔터 치면 예쁘게 위에 있는 반복 흐름, 아래에 있는 반복 흐름을 순서대로 실행함으로써 마름모의 북방구와 남방구를 멋지게 출력해서 전체적인 마름모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목표까지 달성하는 셈이 돼요. 아, 나 이거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아직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예 곱하기가 될 줄은 몰랐네.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얼마든지 지금보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옆에 감자칩 하나 뚜껑 까놓고 진행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목표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주목할 만한 내용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버전은 우격다짐으로 완성을 성공적으로 했다 쳤을 때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버전으로,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이 첫 번째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코드 덩어리였지만 그거를 두 번째 버전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로 바꾸기 위해 어느 부분으로 우리가 손을 대야 됐었나,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게 잘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이 버전을 만드는데 우리한테 진짜로 필요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 수식 하나 고치면 됐다. 이 같은 경우는 전체 문제를 둘로 쪼개서 북방구를 출력한 다음에 남방구 출력하면 되는 게 맞으니까 전체 문제를 둘로 쪼개서 위에 거는 재활용을 하고 여기서의 데이터의 추이를 1, 2, 3, 4, 5 할 때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조금씩 좁혀야 되는 거니까 이때 4, 3, 2, 1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차관사항을 들고 가서 두 번째 목표를 상대적으로 쉽게 복붙을 해서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정도만 짚어놓고 가시면 일단 우리 수업의 3주차 수업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막 오늘 함수 정의 막 튀어나오고 함수 줄식 튀어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단단하게 정리하고 과제 넘버 1을 출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집에 갑시다.